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영주권, 그다음에 또 학생 비자 바뀐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 요즘에 뭐 미국 분위기 다들 아시다시피 반이민 정서가 되게 팽배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주권 받는 것도 그다음에 학생 비자 연장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얼핏 읽어보면 이제 영주권 못 받나?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못 하나?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확실하게 어떤 점이 바뀌었고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 영주권 많이 심각하죠. 그리고 영주권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기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영주권이 이제 어느 날부터 만료 기한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재갱신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시민권으로 바꾸시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시민권 바꾸는 것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뭐 예전 같으면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건데도 시민권 받는 것도 예전에 혹시 뭐 DUI 한 번이라도 걸렸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범법 사실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거부당하는 케이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민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주권, 그다음에 학생 비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16일 날 국토안보부 DHS가 세 가지 비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유학생들이 받는 F 비자, 그다음에 교환 방문자의 J 비자, 그리고 외국 언론인의 I 비자. 그래서 FJI 비자에 대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 규정은 17일 날 그 연방 사무실의 관보에 딱 공지가 되고요. 60일 후부터 즉 9월 중순부터 실행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행 안 됐는데 9월 중순부터 실행이 됩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유학생 비자한테 체류 자격 유지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duration of status라고 하는데 학생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미국에서 계속 체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조항이었는데 이게 없어집니다. 이제 무조건 4년밖에 안 줍니다. 자, 4년밖에 안 주는데 물론 옛날에는 이걸 악용해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어학연수원을 갔다가 그냥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냥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죠. 원래 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취업을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어학연수원을 5년, 6년씩 다녀도 그냥 학교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미국에 살 수가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 딱 등록돼 있다는 건 이제 학원에서 그것만 증명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원비를 내고 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또 그런 것들로만 또 돈을 버는 학원들도 솔직히 뭐 한인타운 근교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런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못 하는 거죠. 네. 그리고 4년이라고 딱 시간을 제한을 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미국의 대학교를 4년제 대학교긴 하지만 대학교가 4년 안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드물어요. 미국에서는 흔히들 4년 안에 대학교 졸업하면 공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5년 안에 졸업하면 그냥 보통이다. 6년 안에 졸업한 경우도 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5년 넘어서 6년, 7년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놀리죠. 학교를 오래 달리니까. 저 때는 이제 뭐 슈퍼 시니어. 그래서 5년째 되는 시니어는 슈퍼 시니어, 그다음에 슈퍼 두퍼 시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좀 만들고 좀 놀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4년 만에 졸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녀분들이 혹시 4년 안에 졸업했다 그러면 많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부모님 돈도 많이 절약해 줬죠. 그리고 4년 안에 졸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학생 비자를 4년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4년만 주니까 이제 4년 안에 졸업 못 하잖아요. 그럼 졸업장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졸업을 못하고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럼 다시 심사를 받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니네 나라 돌아가서 도로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 말고도 뭐 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조기 유학을 왔던 친구들. 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딱 붙었어요. 붙었는데 대학교 1년 다니니까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와갖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교 붙었고 1년 딱 다니니까 4년 학생 비자 끝났습니다. 니네 나라 돌아가세요. 그러면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년이 지나면요. DHS에다가 다시 연장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일단 출국했다가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연장을 안 해줍니다. 근데 다시 허가를 받으려면 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있다라는 거를 제대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짜 월스 케이스를 얘기한 거지만
좋은 대학교에서 멀쩡히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점수도 잘 받고 그래서 이제 한 두 학기만 더 하면 이제 졸업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학생이다. 그러면 이걸 뭐 소명을 하면 그래 너 다시 들어와서 나머지 공부 다 끝나고 졸업하고 가. 예, 이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뭐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들어서 1년 다니고 있는데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4년 끝났으면 다시 재연장 신청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건 또 재량이에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학연수원, 예, 이거를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다니고 있다. 너는 무슨 어학연수만 5년, 6년을 다니고 있냐? 예,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교환 방문자 비자, 예, 제2비자도 똑같이 4년 상한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 언론인들한테 주는 I 비자는 더 심각합니다.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체류할 수가 있었는데 I 비자도 예, 이제 앞으로는 최대 240일. 그러니까 뭐 한 8개월 정도 되죠. 예, 8324, 8개월 정도. 중국 국적의 언론인들은 90일. 그러니까 석 달 이상 있을 수가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인이 미국에서 취재 활동을 한 사람도 240일마다 비자 재갱신을 하던가 중국인 같은 경우는 석 달마다 비자 재갱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체류 중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체류 중인 유학생하고 교환 방문자는 지금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체류 기간은 카운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법안이 나오면서 9월 달부터 4년을 카운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4년, 5년 동안 학생 비자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쭉 다녀서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대학교 한 1년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9월 때부터는 4년의 시간이 더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면 됩니다. 예, 이거는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계속 예, 교환 학생이나 아니면 뭐 교환 방문자, 학생 비자 예, 이런 분들은 뭐 앞으로 4년의 시간이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비이민 비자 발급이 너무 많아갖고 관리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한 해만 하더라도 학생 비자 입국만 18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F비자, 학생비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 방문자, 제2비자, 그 다음에 언론인 방문자, I비자, 이걸 받은 분이 한국인들만 하더라도 24,722명, 그러니까 거의 25,000명에 달하는 한인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생, 뭐 유학생은 물론이고요. 예, 방문 연구자, 뭐 교환 교수, 그다음에 뭐 특파원, 예, 이런 사람들 예, 다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뭐 특파원으로 지금 미국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도 8개월마다 계속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특파원 뭐 여러분 한국에서 뉴스 보시면 예, 지금까지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누구누구 특파원이 했습니다. 뉴욕에 누구누구 특파원이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그 I 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취재 활동을 하고 특파원으로 나와 있는 동안은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8개월마다 계속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예, 뉴스입니다. 16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예, 불과 며칠 전에 발표된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영주권 관련된 건데 이건 2달 전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제가 뉴스에도 알려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영주권 신청은 본국에 돌아가서 해라 라는 게 이번 바뀐 내용의 취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예, 이민국 USCIS가 내부 정책 메모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법도 아니고 그러지만 이 USCIS 안에서 직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해라라는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심사를 이런 방향으로 해라라고 이 메모장이 날라오는데 그 메모가 이제 우리가 생각한 조그만 메모가 아니라 그냥 지침 정도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영주권을 받는 원칙적인 방법은 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 미국 안에서 신분을 바꿔서 영주권을 받는 것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구제 절차다라고 메모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임시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할 경우에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청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야기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 예, 지금 뭐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영주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처음부터 시민권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받으신 분들 중에서 아마 대다수 분들이 이제 미국의 다른 비자로 왔다가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도 보면 사실 미국 와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이 거의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 학생 비자로 왔다가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그다음에 학생 비자 끝나고 미국 내 회사에 취직을 해서 또 취업 비자를 받았다가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 근데 또 미국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도로 한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 신청해서 미국을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민국 대변인의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는 미국 안에서 신청하는 거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재량에 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신청하는 이 서류가 뭐냐면 I-485라는 서류죠. 예, 미국에서 신분을 바꾸는 서류인데 I-485 제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허가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외적이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미국에 어떻게 들어왔든 간에 미국에서 자격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영주권을 준 거예요. 네가 회사에 취업했어. 취업해서 몇 년 동안 일했어. 그러니까 영주권 뭐 자격이 돼. 네가 학생 비자로 왔지만 나중에 뭐 미국에서 일을 잘하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취업할 이게 돼. 아니면 뭐 국가적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 미국에서 이런 뭐 천재 비자를 갖다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 혹은 또 미국 와서 배우자를 만났으니까 결혼했고 가족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어. 이걸 다 미국 안에서 받아줬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졌는데 이민국 표현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지만 재량과 행정적 은혜에 따른 예외적 구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말 갖다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한국말로 그냥 번역을 시켰어요. 번역을 시켰더니 재량과 행정적 은혜에 따른 예외적 구제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죠.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영주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 마음이야. 이 소리입니다. 그냥 예외적으로 우리가 구제를 해주면 주는 거고 아니면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관들한테 내려진 이 메모의 지시를 딱 보면 뭐냐. 앞으로는 이 사람이 법적으로 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걸 따지지 말고 이 사람한테 미국 영주권을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이냐라는 거를 따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빨이 섞이게 됩니다. 이 심사관 따라서 거부당할 수도 있고 심사관 따라서 그냥 영주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심사관 재량으로 그냥 한 사람의 운명이 확확 바뀌는 이런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주권 문제야 지금 뭐 유학생 비자 문제 이게 뭐냐 다 지네 나라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받아주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까다롭게 굴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주권을 받는 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신청해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이민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걸 영사 절차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다 하고 영주권 허가 다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들어오니까 몇 달 만에 영주권 카드 날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왔었는데 가족 이민이었고 아마 이제 한국의 여행 자유화가 되기 전에 88 올림픽 이후로 여행 자유화가 많이 됐죠. 그때를 기점으로. 그 전에는 사실 뭐 미국에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여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죠. 뭐 회사가 보증을 하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에서 초청장이라는 게 날라오고 뭐 그래야지 뭐 미국 비자도 받을 수 있고 여권도 만들 수 있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민 왔던 사람들 저는 이제 그 여행 자유로가 되기 전에 미국 왔으니까 그때는 합법적으로 오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뭐 제가 무슨 상사 지사 주재원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가족 이민 신청을 해갖고 왔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를 해갖고 저는 이제 오자마자 영주권을 받았던 케이스라서 그렇게 영주권 받는 게 힘들다라는 실감을 별로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미국에 계신 이제 우리 한인 교포들은 두 번째 방법 다른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미국 땅을 떠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갖다 바꾼 거죠. I-485 신청을 해갖고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신분 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신분 조정을 통해서 I-485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분들을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뭐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도 아니고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F1 비자로 유학 와서 졸업하고 취업해서 영주권까지 받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취업 비자, H1B 뭐 이런 걸로 일하다가 회사 스폰서로 인해서 영주권 받은 분들이 있고요. 주재원 비자, L1 비자로 왔다가 눌러 앉는 사람도 있고요. 투자 비자, E2 비자로 가게를 하다가 영주권 받은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무비자, ESTA, 이스타 비자라고 하죠. 이스타 비자 그냥 여행을 왔다가 여기서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갖고 결혼해갖고 그 사람 이제 뭐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시민권자여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시민권자 부모가 뭐 자녀를 갖다 초청하거나 아니면 형제가 형제를 초청해갖고 가족 이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모님이 미국에 계시죠. 70년대부터 계셨기 때문에 초청을 받은 케이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미국 내에서도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솔직히 이걸 악용한 케이스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위장 결혼이라는 것도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본인들도 영주권 받으신 분들 만약에 저처럼 한국에서부터 미리 영주권 받고 미국에 오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꽤 많은 분들이 야, 나 그때 받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꽤 많이 따지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겠다. 그럼 너 니네 나라 돌아가서 영주권 신청해. 왜 안 돼? 왜 안 되냐면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중간에 끊고 한국을 가서 몇 달 동안 기다리면서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법 변호사의 이제 재량이 더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예외적으로 만약에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래 그럼 넌 특별히 봐줄게. 이거는 이제 심사관의 재량이라는 거예요. 심사관이 마음에 안 들어. 난 그래도 안 돼. 너 돌아가. 한국 가서 신청해. 뭐 네가 일을 하든 못하든 간에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심사관이 심통을 부린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민법 변호사 또 해갖고 또 다른 심사관 받고 와서 다시 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 거절났던 건 또 다시 나오기가 좀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요. 미국 내에 있는 경우에 지금 체류 기간을 넘어갔고 불법이 되는 상황, 하루라도 넘어가면 불법이 되죠. 만약에 뭐 여러분이 이제 학생 비자 혹은 또 이스타 비자로 왔는데 뭐 석 달 동안 있을 수가 있는데 석 달에서 하루가 넘었어요. 그런데 결혼한다고 하고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는데 불법이 돼 버렸어. 그러면 이제 너는 니네 나라 돌아가서 해. 여기서 결혼식 했으니까 니네 나라 돌아갔고 배우자로 다시 신청했고 와. 근데 다시 올라오니까 너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적이 있잖아. 너 뭐다. 그러면 이제 생이별 할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생 케이스들은 이번에 이제 유학생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딱 4년씩 4년마다 재갱신을 해야 되는 그래서 박사 뭐 석사 이거 다 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9월 달부터 그때부터 카운트 됩니다. 9월 달부터 카운트해서 앞으로 4년 후에는 또 F1 비자 갖다가 다시 재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비자 이런 거로 영주권 받는 게 이제 쉽지 않아요. 이게 비자가 있는데 비자가 원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목적이 있는데 F1 비자는 공부 마치면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자예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OPT 같은 거 하면서 영주권 준비하고 이게 사실 네 원래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영주권 바꾸는 거는 나날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환 방문 J비자, 언론인 I비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0일, 중국인들은 90일, 그래서 8개월마다 연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광, 이스타 비자, 이런 걸로 오셨던 분들은 날짜가 하루라도 넘어간다. 그러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뭐 불법을 한번 기록이 있다. 그럼 최소 5년 동안은 미국에 방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힘든 케이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하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다. 결혼해서 영주권 받는 것도 합법적으로 어떤 비자를 만들어 놓고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 옛날에는 뭐 이제 석 달 여행을 왔다가 누구랑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을 한다고 하고 결혼식을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신청하고 있는 동안 미국에서 불법이라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었고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도 잡아가서 불법 체류다 그리고 추방을 시킬 수도 있고 추방당하면 미국에 5년 동안 못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권자 배우자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 못 들어오니까 그냥 생이별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를 알려드렸죠. 미군이에요.
미군의 아내입니다. 결혼하고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끌려갔어요. 그래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미군 복무를 했던 미군의 아내도 이렇게 추방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2 비자, E2 비자 받아갖고 미국에 계셔갖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나중에 영주권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원래 이민 의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아무래도 좀 까다롭게 굴 수가 있습니다. 학생 비자, E2 비자, 그다음에 교환 비자, 그다음에 언론인 비자. 이거는 인텐션이라고 하죠. 인텐션. 미국에서 살겠다는 인텐션이 없고 소정의 목적만 달성하고 나면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텐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비자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H1B 취업 비자가 있고요. L1 주재원 비자입니다. 야,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Dual Intention이라고 합니다. Dual Intention은 뭐냐? H1B 비자 취업 비자를 받았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가 이제 스폰서를 해줘야 되겠죠. 그것도 이제 뭐 트럼프가 10만 불씩 얘기를 해갖고 그게 또 진행되면 10만 불씩 내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해갖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보니까 미국에 살만해. 그리고 계속 일하고 싶어. 그럼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H1B 비자는 원래 이 두 가지 의도가 다 있는 겁니다. 취업도 하는데 살아보다가 괜찮으면 나 영주권 받고 미국에서 계속 살 수 있어. 라는 듀얼 인텐션의 성격을 가진 비자입니다. 학생 비자는 그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E2 비자도 아닙니다. H1B 비자, 그 다음에 L1 주재원 비자입니다. 이것도 주재원으로 나왔다가 미국이 살기 좋아? 계속 살아볼까? 영주권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듀얼 인텐션에 있는 듀얼 인텐션 계열의 비자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영주권 신청해? 그러면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여기 회사에 취직했더니 회사도 너무 잘해주고, 미국은 난 너무너무 미국을 사랑하고 나는 미국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서 미국에서 계속 살고 여기서 열심히 일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영주권 신청을 해. L1 주재원 비자도 신청해. 그냥 L1 주재원 비자 있는 동안 계속 신청을 해놓고 H1B 취업 비자 한동안 계속 신청을 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학생 비자는 학생 딱 끝나가서 너 왜 미국에 살라고 그래? 그게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좋아서 미국에서 살고 싶은데요. 너 원래 공부만 하러 온 거잖아. 공부하고 원래 니네 나라 돌아가겠다고 그 약속하고 비자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비자가 영주권까지 받으려면 끝나고 OPT 하고 회사에 취직돼갖고 회사가 H1B 비자를 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H1B 비자를 받으면 이제 듀얼 인텐션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계속 몇 년 동안 일하면서 난 미국이 좋아. 살고 싶어. 이런 거를 잘 설득시키면 심사관 재량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조금 마음을 놓쳐도 되는 게 미국은 항상 그렇잖아요. 법이 새로 나오면 그 법이 나오기 이전에 사람들한테 영향을 안 줍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법을 만들지 않아요. 이건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I-485를 갖다가 신청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접수한 케이스가 취소되는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일은 좀 진행은 좀 더 늦어질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1B, L1 같은 듀얼 인텐트 비자는 영주권을 그냥 미국에서 받기 쉽고요. 나머지들은 좀 더 깐깐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비자 체류 기간 요거는 최종 결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60일 후 9월 달부터 진행이 되니까 학생 비자는 앞으로 4년마다 재갱신해야 되는 거 이것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영주권 쪽에서는 지금 뭐냐면 나라별로 영주권 발급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뭐 순위가 몇 번으로 올라갔다 이런 거 나오죠.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6월 달부터는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보다 좀 더 빡세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사관들의 이제 눈높이도 많이 달라지고 생각 자체도 많이 바뀌었다. 이민국이 미국에 다른 비자로 와서 영주권 주는 거는 내가 너한테 큰 특혜를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영주권 신청하는 자격 조건만 되면 그냥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주는 건데 이제는 야 특혜야. 너한테는 그냥 선심 쓰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대하기 때문에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으로 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민국 안에서의 지침입니다. 지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고 연방 소송이 또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심사를 해라는 내부 규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원래도 뭐 영주권은 심사관 재량으로 쭉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그건 아니지만 요즘에 분위기가 반이민 정서가 좀 많다는 게 문제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바뀐 건 바뀐 거니까 이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관광 비자, 이스타 비자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뭐 요건 결혼을 해갖고 받는 것도 제일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안 얌전하게 잘 사셔야 됩니다. 체류 위반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학생 비자를 재연장을 조금 늦게 해갖고 중간에 며칠이라도 불체제로 있었다. 이 기록이 문제가 됩니다. 이 기록이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뭐 DUI라든가 뭐 어떤 뭐 폭력, 전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진짜 제대로 얌전하게 미국 시민으로 잘 살았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허가 없이 일을 한다든가 불법 취업이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걸리면 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과 미국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우리 교포들이 받을 수 있는 F4 비자 같은 경우는 F4 비자 같은 경우는 준비만 다 되면 무조건 줘요.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거절 당하는 건 딱 한 가지 케이스예요. 아포스티가 띄워져 범죄 기록이 있다. 그러면 거절 당하겠죠. 그거 말고는 여러분이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한국은 그냥 여러분이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럼 무조건 주는 거예요. 심판관 재량이 없어요. 서류만 다 준비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에 와갖고 F4 비자, F5 비자 받는 거는 쉬워요. F5는 시간이 좀 걸리죠. 준비도 좀 필요하고 F4 비자 받는 건 진짜 쉬워요. 겁먹을 필요가 하나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겁을 먹는 게 미국 영주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량에 따라서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돈 들여서 뭐 행정사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행정사 비용은 그냥 한 5, 60만 원 선에서만 쓰십시오. 몇백만 원 냈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행정사가 없이도 돼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 배우자 이런 거 신청 같은 거 저도 다 그냥 제가 직접 했어요. 저 변호사도 안 쓰고요. 어떤 행정사, 뭐 노터리 퍼블릭 안 씁니다. 제가 다 직접 했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서류비만 내고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대로만 다 적으면 됐어요. 원래 그러던 나라였는데 이제 심사관 재량으로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민법 변호사 고를 때 진짜 신중하게 고르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짜 변호사 많이 있습니다. 가짜 변호사라는 게 뭐냐? 특히 타주에서 왔다는 변호사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타주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냥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리고 LA 같은 데 와서 변호사라고 하고 다니는 겁니다. 바 넘버라는 거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 넘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LA 있다?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바 넘버. 그다음에 뭐 뉴저지 있다. 뉴저지 바 넘버. 그래서 그분 이름하고 바 넘버 명함에 찍히는 거 그걸 찍어서 제대로 된 변호사인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뭐 하고 그동안 일을 했던 평판 같은 거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직업이라는 게 참 그래요. 돈을 받아놓고 안 돼도 그냥 자기가 실수했어. 그냥 저 심판관이 그냥 거부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땡입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변호사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한테 책임을 묻고 청구를 하려도 상대방이 변호사니까 우리가 또 지레 겁을 먹고 그냥 돈만 뜯기고 끝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케이스가 진짜 더 나쁜 변호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돈만 받아놓고 일 안 하는 변호사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변호사도 많이 있어요. 이민법 이런 같은 건 모르는데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타주에서 변호사 하다가 그냥 잘렸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그러면 이제 LA 와서 변호사라고 하고 다닙니다. 전 그런 사람 몇 명 봤어요. 제가 바 넘버 물어봅니다. 저는 물어봐요. 왜 명함에 바 넘버가 없습니까? 바 넘버 좀 주시죠. 그게 어쩌고. 그럼 제가 찾아봐요. 그러면 뭐 나중에 나옵니다. 꼭 그렇게 무슨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시키지 마시고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변호사는 진짜 평판을 꼭 읽어보시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 얼마 내면 무조건 해준다 이런 얘기는 진짜 믿지 않으시길 좀 바랍니다. 요즘에 불안한 시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기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좀 상의를 하시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변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많이 빡세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하시고 저는 가급적 미국에 계속 하실 거면 시민권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조국을 버린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시민권을 못 받겠다라고 하신 분들인데 저는 또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 드립니다. 근데 미국이 자꾸 힘들어져 가요. 시민권도 이제 뭐 추방을 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판국인데 영주권은 진짜 불안불안한 상황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주권 받는 것부터 더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제대로만 하면 또 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나온 지침 알아두셔야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또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어서 또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하신 분들이 또 한 번 누르면 구독 풀립니다. 그러면 캠피디의 영상 알림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림 설정 하시고 중요한 정보 같은 거 계속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계속 바뀌어요. 또 몇 달 있다가 또 뭐 연방 법원에서도 룰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준비는 해야 됩니다. 특히 학생 비자로 있는 분들은 이제는 뭐 앞으로 4년마다 학생 비자를 재갱신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난 4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졸업을 해야 되겠어. 뭐 이런 계획 같은 거 아니면 나는 뭐 석사 그다음에 뭐 박사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4년 안에 졸업하고 뭐 그다음 플랜을 어떻게 해서 석사 박사는 그때 다시 한과서 받아오든가 아니면 또 미국에서 뭐 재신청을 해갖고 석사 박사를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계획은 계속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영주권 신청도 이스타 비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만약에 미국 와서 누가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으면 진짜 조금 더 나은 거는 사실 미국 내 취업 비자 같은 거 받아갖고 오는 듀얼 인턴 비자 받아갖고 오는 게 더 난데 이스타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결혼해갖고 영주권 주세요 요구에 앞으로 되게 깐깐해진다는 거죠. 솔직히 이것보다는 그냥 도로 한국에 가서 다른 비자를 받아갖고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학생 비자를 받아갖고 미국에서 1년이고 2년이고 뭐 어학원이라도 다니면서 왜 4년까지 해주니까 어학원이라 다니면서 그때 이 사람 만나서 공부하고 있는 도중에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건 듀얼 인텐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타 비자 받아갖고 결혼할게요. 이거보다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합법적인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취업 비자 혹은 L1 주전 비자. 이걸 받아서 미국 와서 그냥 결혼 신청을 해갖고 영주권 받는다. 그러면 쉽죠. 근데 이게 나머지 케이스는 특히 관광 비자, 이스타 비자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좋을 듯합니다. 자,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많은 분들 해외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꿋꿋하게 또 살아나가갖고 열심히 또 지내야지 또 우리의 후손들도 또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이민 생활을 응원합니다. 파이팅!